빌라를 아파트처럼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고요. 두 번, 세 번 똑같은 집을 와서 볼까요? 한 번 본 걸로 그 기억으로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중개수수료 아끼고 법무사님만 껴서 하자. 상대방도 똑같거든요.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빌라를 사자마자 바로 파는 노하우입니다. 아무래도 이걸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결국 팔려야 되니까요. 유튜브나 네. 커뮤니티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네. 빌라 사면 큰일 난다, 안 팔린다 절대, 이런 의견에 대해서 경장인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제 생각은 빌라를 아파트처럼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고요. 파는 방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. 아파트의 방법 플러스 알파인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빌라는 안 팔리는구나, 안 팔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. 빌라는 파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. 1시간,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서 매물을 내놓으면 충분히 빌라도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, 당연히 많이 내놓는 거 플러스 여러 플랫폼에 내놓는 것까지 이제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내부 상태를 어떻게 꾸며놓는지 사진 촬영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빌라가 최대한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빌라가 안 팔린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. 아파트랑 빌라의 최근 1년 동안에 매매된 사례, 매매된 거래 건수를 좀 보려고 하는데, 지역이야 너무 많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도 안산 상록구 빌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. 빌라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는 지역을 놓고 거래 건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, 과연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지 아니면 빌라가 더 많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이 엑셀 자료는 1년 동안에 다세대 주택이 거래된 사례입니다. 기간 여기 나오죠. 2023년 9월 1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의 거래 건수. 그래서 엑셀을 맨 끝까지 내리면 1920건 정도의 매매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. 다세대 주택이. 반면에 같은 상록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를 좀 보면 같은 기간인 거 확인하고요. 쭉 내려보면 얘는 1508건입니다. 1년 동안에 아파트의 거래 건수보다 빌라의 거래 건수가 400건이 더 많은 거죠. 빌라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빌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다. 팔리는 빌라들은 팔리거든요. 저희 처제 아파트 파는데 5개월 걸렸는데 저희 교육생들은 2개월, 3개월 만에도 빌라 거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트고 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매도를 하고 좋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으면 거래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이번 영상에. 빌라를 빨리 파는 노하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빨리 파는 노하우는 빌라는 많이 내놔야 됩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90% 이상의 매물들을 단지 내 부동산에서 소화를 합니다.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단지 내 공인중개사라는 건 없어요.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파트와 다르게 외부 손님을 우리 동네로 모셔와서 매매 거래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여기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냐면, 매물 내놓는 거를 굳이 같은 동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상록구 1동에 있는 빌라를 내놔요. 근데 우리가 굳이 1동에만 내놓지 않아도 돼요. 1동이 아니라 옆에 있는 뭐 월피동, 부곡동, 본호동 다 내놔도 되는 겁니다. 안산 안에 있는 상록구가 아니라 만안구 이런 데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. 빌라 중개 하시는 분들은 외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걸 빌라 전문 중개사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가격이 비싸고 저쪽 가격이 싼 걸 찾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는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옆 동네 가서 매물 한번 보시죠. 이렇게 해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, 거래가 진짜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같은 단지 내 중개사가 아니라 많이 내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 두 번째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를 좀 활용하셔라. 손님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죠.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집 내부를 예쁘게 해놔야겠죠.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,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 아마 블로그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이런 예쁘게 꾸며 놓는 거예요. 인테리어를 할 뿐만 아니라 소품들을 구비해 놓음으로써 집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느낌. 우리도 소개팅 갈 때 뭐 첫인상 좋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뭐 멋있는 옷도 입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손님이 왔을 때 매수를 할지 말지는 첫인상에서 80% 이상 갈립니다. 두 번, 세 번 똑같은 집을 와서 볼까요? 한 번 본 걸로 그 기억으로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 첫인상에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. 좋은 첫인상에 도움을 주는 게 이런 소품들입니다.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까지 놓는 건 이제 또 화물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. 이런 것까지는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이런 액자나 화분, 꽃병 같은 거는 사실 충분히 갖다 사놓을 수 있거든요. 벤치마킹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빌라를 분양하는 사무실들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, 근데 우리도 신축은 아니더라도 매매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. 업체에서 하는 거, 잘하는 사람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나도 좀 그렇게 해보면 4달 동안 안 팔릴 게 뭐 2달 만에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손님이 왔을 때 첫인상에서 호감을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, 세 번째는 중개사뿐만
아니라 요즘은 플랫폼들이 정말 좋은 플랫폼들이 많아요. 마침 또 이 촬영하는 어제 5개월 동안 안 팔리던 저희 처제 집이 계약이 됐거든요. 중개사 50군데 뿌렸는데 50군데 중개사님들이 거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당근마켓 채팅으로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. 중개사님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.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. 중개 수수료 아끼고 법무사님만 껴서 하자. 왜냐면 등기 이전 업무는 어쨌든 법무사님이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. 이범주 법무사님 계시죠? 법무사님께 연락드려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정리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상대방도 똑같거든요. 중개 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 부동산에 내놓는 거 플러스 당근마켓이나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이런 플랫폼에도 좀 내놓으시면 매매 거래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빨리 팔리는 빌라들을 먼저 선별을 해서 입찰할 수 있지 않나.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는 돼 있는데 모든 지역에 이게 공통인 건 아닙니다. 그래도 보편적으로 거래가 좀 되는 빌라들의 특징들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거래가 그래도 좀 되는 물건들은 실거주자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구축 빌라보다는 15년 이내로 들어오는, 보통 이제 빌라는 내용 연수 자체가 짧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들어오는 게 보통 맞기는 해요. 10년에서 15년 이내로 들어오는 빌라들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만약에 없다면 3층 이내로 들어오는 물건이어야 됩니다. 예외적으로 서울에 입지가 좋은 뭐 마포,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4층이어도 괜찮아요.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.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1, 2년 살고 이사 나갈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살 걸 생각하기 때문에 조망은 트여 있어야 됩니다. 빌라끼리 아예 딱 붙어 있는 빌라 이런 거는 거의 선호를 하지 않더라. 방 3개, 화장실 2개, 구조가 이제 가장 가족 단위로, 보통 실거주로 집을 사는 분들이 가족 단위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방 3개, 화장실 2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1인 가구가 많고 빌라들이 다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로만 지었다면 방 2개짜리도 거래가 될 수 있어요. 희소성이 생기니까.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지역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 2개가 거래가 더 잘 된대요. 주변이 다 방 3개여가지고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, 독거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방 3개까지 필요 없거든요. 나이 드신 분들은 짐도 좀 적어서 비용을 낮추고 방 2개짜리를 좀 찾으시더라 라는 의견을 또 들어서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어요. 그리고 역세권이 아닌 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역세권은 또 경매 입찰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싸게 사자는 취지에서는 역세권이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. 너무 역세권인 것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. 정류장이 있으면 가까운 역으로는 다 가거든요. 마을버스가.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빌라 경매는 사실 아파트 경매랑 비교했을 때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. 근데 그 어렵다는 게 뭐 난이도가 어렵다 이런 차원보다는 조사할 게 좀 많아요. 잘 배우고 할 수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에 벗어나서 적은 경쟁률로 내가 빌라를 아파트에 준하는 시세 차익으로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. 그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배워서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권리 분석, 손품 조사, 시세 조사, 임장 확인, 요 4가지를 아파트보다 더 철저하게,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. 빌라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특수한 사항들이 생기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다든지 대항력이 포기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. 시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손품 조사를 통해서 1차로 가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. 주변 매물 현황 체크를 해봐야 돼요.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손품 조사에서 시세 조사가 거의 90%가 끝나거든요. 근데 빌라는 손품 조사에서 하는 거는 시세 조사를 위한 어떤 예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손품 조사했던 걸 근거로 전화를 돌려보고 방문해서 여쭤보고, 이게 나머지 70% 시세 조사입니다. 근데 사실 아파트는 전화 한 2-3군데 정도만 하면 되고요. 빌라는 한 10군데 이상은 해야 됩니다. 현장에 사실 가볼 필요는 또 없어요. 아파트는 사실 몇 동 몇 호라고 하면 향이라든지 조망, 구조 다 나와 있죠. 근데 빌라는 도면과 다른 경우도 있고요. 같은 건물이어도 향이 막혀있는 호실이 있고 뚫려있는 호실이 있습니다. 이제 세대수가 적으니까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와요. 근데 아파트는 뭐 100세대, 200세대 넘으니까, 그리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좀만 찾아보면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장 조사를 해야 되고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 되고, 빌라를 임장 안 하고 입찰한다? 정말 사실 위험한 행위입니다. 이 하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,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만 배워놓으면은 더 빠른 시기에 낙찰을 받고 아파트에 준하는 금액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교육도 하고요. 보충 강의 때 질의응답도 받고요. 그리고 미션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거를 반복 숙달할 수 있게 제가 트레이닝을 해드리고, 실제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현장에 가서 임장 확인을 하고 권리 분석, 시세 조사, 손품 조사 한 거를 단톡방에 올려드려서 손품 조사가 됐으니까 현장 가서 손품 조사한 가격이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자. 그러면서 입주민들이랑 얘기도 하고, 해당 호실에 가서 채무자나 뭐 임차인한테 뭐 말을 걸어서 이사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보면 교육생분들도 안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잘 하시죠. 제가 아파트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. 아파트를 저도 좋아하는데 빌라를 배워놓으면 제가 봤을 때 한 30-40% 노력만 들여도 아파트 경매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교육의 기준을 빌라로 맞춰놓은 겁니다. 좋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